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현지 시간으로 9월 29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이번 달 거래를 마무리를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쪽에서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에 따라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15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지수는 현재 33,5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0.27% 하락하면서 4,288선에서 9월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미국 장기물 채권 금리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소폭 지지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14% 상승하면서 13,200선에서 9월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 전일 대비 1bp 정도 하락한 4.57%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4.6%를 이번 주에 찍고 4.6% 아래로 내려선 모습인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의 근원 PC 가격 지수가 예상보다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경감되면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주말 동안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국채라는 것이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요. 셧다운에 앞서서 채권을 매수하려는 이 매집 수요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달러화 지수는 전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106.1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PC 가격 지수가 발표된 직후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역시 셧다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가치가 회복이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이번 한 달 동안 엄청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지수는 무려 12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11월물 WTI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1%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90.7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하루 거래였는데요. 네, 우선 연준이 선호하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는 덜 올랐다라는 인식에 페드가 11월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조금 높아졌고요. 주초까지만 해도 이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달러화 강세에 대한 공포감도 일단은 잠깐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형 이벤트가 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말 동안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셧다운에 대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보수적인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연준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가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 가격 지수, 즉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7월에 이 근원 PC 같은 경우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었고요. 또 월가에서도 0.2%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와 전월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이 근원 PC 가격이 집계가 되었고요. 8월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9% 상승을 하면서 전월치였던 4.3%보다 이제 둔화하는 모습,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로 4% 이하로 떨어지는 셈인데요. 네, 이 수치가 4% 이하로 떨어진 것이 근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원 가격 지수는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헤드라인 수치인 전체 PC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더욱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 8월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이 가격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상승하면서 전월치를 상회를 했고 전월 동기 대비로도 0.4% 상승을 했습니다. CN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물가는 휘발유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CE 보고서에서는 연준에게 긍정적으로 비칠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역시 0.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개인들의 소비,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팩터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월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PC 보고서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코어 PC 가격 지수가 어쨌든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85%가 넘는 참가자들이 11월 금리 동결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단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팩터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등도 이제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오늘 PC 가격 지수에 대해서는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누그러뜨리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대체로 했습니다. 네, 또 엄청난 이 이슈가 주말 동안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연방정부 이번 주말에 셧다운에 결국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2024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내일 자정인 9월 30일 11시 59분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아직까지도 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아직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셧다운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11월 17일까지 시간을 벌어줄 상원의 임시 예산안이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임시 예산안은 오늘 하원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지만 부결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결국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들이 반대를 하면서 법안 통과는 무산이 된 상태인데요. 내일 자정께 미국 연방정부가 정말로 올스톱이 될지 셧다운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미국 의회 예상국에 따르면 이 셧다운이 발생되면 매주 미국 성장률이 0.1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도 중단이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고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결국 이제 페드의 통화 정책 경로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한다면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이 겹치기 때문에 결국 연준이 11월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셧다운은 미국의 신용 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PC에 이어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제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가 집계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값인데요. 장기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이전보다 소폭 완화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9월 경제 주체들이 본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집계가 됐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집계가 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 같은 경우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미시간대에서는 설명을 했고요. 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최근의 레인지였던 2.9%에서 3.1% 범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가 68.1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고요. 2달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소폭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존 윌리엄스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의 3인자로도 알려져 있고요. 연준 내에서 조금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왔던 존 윌리엄스 총재, 오늘은 다소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 미국 금리 현재 레벨에 대해서 고점에 이르렀거나 혹은 고점 근처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연준이 이제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근접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금리는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연준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상품 가격이 크게 둔화한 점에 주목을 했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이제 주거비 그리고 노동 비용이 계속 완화하게 하는 것이 이제 페드의 다음 과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인플레는 3.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2.5%, 그리고 2025년이 되어서야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9일입니다. 9월의 거래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네, 뉴욕 증시 이번 9월에 끔찍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한 달을 보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한 달 성적표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9월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4.9%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한 달 동안 무려 5.8%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역시 이번 한 달 동안 3.5%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분기 동안 S&P 500 지수 3.7%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4.1%, 다우지수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뉴욕 증시에 좋지 않은 주이고요. 또 이번 3분기도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한 셈입니다. 네, BMO 파이낸셜은 이번 9월 동안 3대 지수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큰 걱정거리가 없었지만 지금 투자자들은 경제 전망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증시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의 과매수, 과매도를 구분하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RSI 지표가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뉴욕 증시가 과매도 상황에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10월 거래, 그리고 올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4분기 그리고 10월은 9월보다 낫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상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에 4분기부터 주가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면 이 기대감 역시 조금 훼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하면서 섹터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과 부동산 그리고 유틸리티, 자율소비재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에너지와 금융주 중심으로 큰 폭의 섹터별 하락세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10년물 금리가 오늘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 지지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애플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애플 관련된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지금 중국 당국이 애플에게 이제 새로운 규제를 강화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오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 당국이 애플 관계자들을 만나서 네, 애플 앱스토어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서구의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요.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VPN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앱들을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애플이 적극적으로 준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은 자사의 이제 이용자들에게 이것이 어떤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려감을 표현했다라고 월저널은 보도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소매 지출에 좀 굉장히 중요한 이 리트머스지로 활용되는 기업인데요. 네, 나이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매출 쪽에서는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오면서 거의 2년 만에 첫 매출 미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분기 순이익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오늘 주가는 7%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9월 거래였는데요. 네, 뉴욕 증시 1년 만에 가장 부진한 한 달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9월 거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10월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거래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셧다운 악재 등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